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간부터 한번 싹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을 하루 쉬고 왠지 오랜만에 열린 것 같은 어제 미국 증시는 모두 약보합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종목별로 등락률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저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실적 발표에 있어서 빅 위크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종목 장세에 강한 색깔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고요.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전체 고객분들의 순매수 상위 10가지 종목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자, 네, 저번 주에 많이들 사신 종목들도 그리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게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만 우선 역시 반도체 종목들과 빅테크를 많이 사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고요. 그리고 2위에 깔고 앉아있는 게 바로 SOXL ETF인데요. 참고로 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SOXL은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올해 가장 많이 사신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상승 가능성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국은 반도체의 나라군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여기 7위와 8위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 SHV와 SHY인데요. 7위인 SHV는 1개월에서 1년 만기에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고요. 8위의 SHY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둘 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이 ETF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워낙 지금 고공행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점이 아니겠냐? 이런 투자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또 더 많이 사고도 계신 종목이죠. 바로 4위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는 테슬라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순위에 복귀를 했는데요. 어제 또 2%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천슬라에 복귀했습니다. 올해 시즌 몇 번째 복귀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크라 사태에 금리 인상까지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데도 방어력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현지 미국 투자자분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 갤러리, 주갤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 배츠, 일명 WSB라는 사이트를 참고를 해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배츠는 게임스탑 같이 밈 주식의 성지라고 여길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히 큰 개미 커뮤니티입니다. 만약 여기서 많이 언급이 된다고 하면은 대강 미국 개미들의 생각이 여론이 이렇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일주일간 이곳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 7가지를 제가 방금 뽑아본 건데요. 테슬라가 여기서 1위라는 겁니다. 여기 테슬라 보이시죠? 여기서 초록색이 아니네요. 주황색은요, 긍정적으로 언급된 게시글 숫자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부정적으로 언급된 것이고, 회색은 그냥 중간 정도의 중립적인 성격의 게시글입니다. 이런저런 투자 의견을 차치하더라도 언급 자체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언급이 많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미국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구나, 한국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팬도 원래 많긴 하지만 루시드라든가 리비안 팬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러한 테슬라의 경쟁 상대들과 올해의 수익률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곧 차트가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알록달록 색깔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황 색깔이요. 테슬라의 올해 주가 수익률을 뜻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주황 색깔. 이게 테슬라의 올해 주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 마이너스 한 16% 주가라는 성적표를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 1, 2월 달에 확실히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빨간색 선인 이게 나스닥 100 지수거든요. 빨간색 선인 나스닥 100 지수와 비교했을 때
둘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스닥 100지수 떨어진 것만큼 테슬라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지수와 비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많이 아쉬운 종목들이 이제 줄줄이 앞에 서 있죠. 네, 바로 포드, 그리고 GM, 그리고 루시드, 마지막으로 리비안입니다. 네, 올해 1분기는 정말 전기차에 있어서 암흑기라고 불릴 정도인 거네요. 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테슬라는 저런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빅테크로서의 면모를 적어도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이제 1200조 원이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리비안이 유독 하락세가 심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좀 이 기사를 보면은 좀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리비안의 CEO가 어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해 보이는 내용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극심한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앞으로 배터리 공급 부족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는 엔진과도 같은 중요 부품인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급업체들이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회사들의 생산 능력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들한테 공급을 몰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생 전기차 회사들은 공급받기가 내연기관 업체들보다 더 어려워져서 차량 생산이 힘들겠죠. 게다가 배터리 쪽도 GM이나 포드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합작법인으로 공장을 막 엄청 건설을 하고 있는데 신생 업체들은 그보다는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부족 사태가 혹시라도 충격을 주게 되면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이 더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투자자분들이 주시하셔야 되는,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위기 탈출 넘버1급으로 좀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려면 핵심 물질이 바로 리튬과 니켈과 같은 원자재겠죠. 그런데 이런 원자재를 테슬라는 미리미리 사전에 다년간의 계약을 여러 업체들과 해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업체들의 국적도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왼쪽에 보시면 되는데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프랑스령 이렇게 다양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정 확정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 가격이 뛰었어도 사전 계약 가격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테슬라가 좀 선경지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색 보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듯이 심지어 테슬라는 양극재까지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을 수립을 해놨는데요. 프로젝트 캐소드, 캐소드가 양극재입니다. 프로젝트 캐소드라고 해서 텍사스 공장 안에 양극재 생산 관련 투자를 단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표 한번 크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표가 나올 텐데요. 이 표는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ETF인 DRIV와 2차 전지 ETF인 LIT의 구성 종목을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DRIV가 위에 있고요. LIT가 아래입니다. DRIV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ETF, LIT가 배터리 ETF예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구성이 다 되어 있지만 테슬라가 양쪽에서 전부 다 이미 상위권 리스트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3등이고요. 밑에서는 2등이죠. 그리고 각 표의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어떤 항목으로 선택이 됐는지, 이 종목이 왜 이 ETF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항목을 제가 써본 건데요. 테슬라는 전기차도 만들고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다 같이 다 만듭니다. 알아서요. 그래서 전 영역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다 알아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도 알아서 다 만들어 버리고 있죠. 사실상 리튬 채굴을 마이닝을 빼고는 배터리 부분에서도 전 영역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2주 전쯤이었나요? 일론 머스크가 리튬 채굴과 정제 사업에까지도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트위터에서 트윗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를 일종의 ETF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아니 네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최근에 좀 상승 탄력이 약한 것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가 또 있는데요. 물론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은 게 가장 크겠지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중국 공장이 현재 3주째 멈춰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공장이 안 돌아갔으니까 이번 4월 차량 판매 데이터가 안 좋을 거다라고 시장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우려는 이미 선반영, 킹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류허 부총리가 주재한 중국 국무원회의에서 상하이에 있는 중점 기업들은 예외적으로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을 해줘서 사업 재개를 좀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건데요. 테슬라와 TSMC도 함께 여기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장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다 돌리지는 못하고 절반 정도의 라인만 좀 돌려보고 5월 중순은 돼야 100% 가동이 될 수 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 중순부터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돌린다고 하니까 조금 투자자들이 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는 1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한 6시 30분쯤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테슬라가 또 얘기를 할 때 1분기 실적 내용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 실적 발표는 되게 재밌는 게요. 실적 발표 이후에 Q&A 시간을 가지는데 여기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할지 대강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 질문 내용을 무엇으로 할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투표를 다 받고 있거든요. 투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수를 받은 질문 내용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식 분할, 두 번째는 배터리의 대량 생산, 세 번째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추가적인 원재료 확보 계획과 4680 배터리의 생산 속도, 그리고 새로운 공장 소식, 마지막으로 로보택시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 같은 내용들이 만약에 이번에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실적 그 자체보다 더 큰 주가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항상 좋았느냐? 최근 2년 정도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 등락률은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서 나와 있는데요.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 등락률은 여기서 가장 오른쪽 거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되게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오히려 주가가 빠진 날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뉴스에 팔아라, sell the news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보통 실적 발표일 직전까지는 기대감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제도 2%가량 주가가 미리 올랐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레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EPS는 2.27달러 정도인데요. 과연 매크로 환경이 극심하게 안 좋았던 지난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지 그걸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겠네요. 혹시나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떨어져도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예상해서 미리 매도해버리는 것도 명확한 정답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코스톨라니의 코스톨라니의 강아지라는 주식 투자 이론을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주인과 개가 같이 산책을 할 때 개가 주인을 놔두고 먼저 달려갔다가 주인 위치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가는 실적의 방향대로 같이 가긴 하지만 실적보다 앞서가거나 아니면 또 뒤처지거나 하는 현상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출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가 참 어렵기도 한 거죠. 저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황색 선이 테슬라의 주가이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색 부분이 회색 부분이 시장에서 예측하는 당해년도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최근 2년간의 흐름을 한번 봤을 때 두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강아지가 주인을 앞서갔었습니다. 주가가 실적을 선행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예외였던 두 기간 중에 한 번은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고, 그래서 주가가 박살이 났을 때였죠. 그리고 한 번은 또 바로 현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금리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밸류에이션 우려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것이지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훼손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잠깐 강아지가 주인 뒤편에서 헤매고 있지만 주인이 여기서 좀 더 빠르게 앞서가게 된다면 결국 강아지가 이렇게 쫄쫄쫄 따라오지 않을까, 빠르게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들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